대표께서 뭐 반도체 특별법이라는 거 자장 뭐 하겠다고 대표님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막 이렇게 얘기를 잘못하면 했는데 이제 말실수 나올 수 그렇죠, 있다. 그렇죠. 그런데 본인이 이걸 해야 된다. 그런 욕심도 있어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중재를 해가지고 더 난 정반 합을 만들어야겠다는 책임의식도 있는 것 같고요. 집단지성의 힘을 믿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사안이든 민주주의가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게 너무 당연하지만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면 그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결론을 짓기 전에 소수 의견까지 같이 존중하고 마지막까지 설득이 될 수 있는지 또 한 번 확인하시죠. 수행실장 하시다 보면 네. 뭐 사실 그 여러 가지를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 대표이자 대선 후보였으니까 네. 이재명 후보가 또 어쨌든 간에 핍박을 많이 받았잖아요. 사법적으로 핍박도 받고 엄청 받으셨죠. 부산에서는 그 진짜 맞아요. 굉장히 뭐 안타까운 시살까지 사건도 있었고. 있었고 막 네. 여러 가지 있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뭐예요? 너무 많은데요. 그래도 조금 네. 요거는 나는 그날 좀 충격을 받았다. 이거 조금 가장 컸던 거는 그 조희대 대법관의 반란이 네. 파기환송. 네, 파기환송 그때 제가 그 이제 먼저 알고 그 당시에 간담회 중이었거든요. 네. 목요일이었잖아요. 어떻게 제 목요일도 기억합니다. 아. 저도 그 목요일 날 방송 준비하다가 맞아요. 그리고 나서 네. 원래 그 간담회가 끝나고 나서 바로 그 백풀이 있었는데 네. 기자들하고 있었는데 네. 이게 준비가 안 된 상태니까 그죠. 후보님 이걸 좀 잘 모르는 상태니까 너무 걱정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잠깐 기자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아. 우선 이 기사를 우선 보여드려야 되니까 기사를 보여드렸는데 본인이 이게 상기된 얼굴로 이게 그게 지금 생각하면 가장 기억에 남아요.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지금 대통령께서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있는 분이시거든요. 뭐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무죄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죠. 검찰의 건 남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문제를 지적하셨지만 그래도 사법부는 그 진실되다라는 걸 갖고 있어 계셨는데 그렇죠. 아마 그 당시에 그게 많이 흔들렸던 것 같다고 그렇죠. 봐요. 네. 사실 선거법도 1심 그 유죄에서 이제 2심 무죄로 나왔고 맞아요. 사실 법리도 네. 이제 다 무죄 나왔었죠. 예. 네. 예. 근데 진짜 그 마지막 이게 파기환송으로 될 줄이야. 맞아요. 예. 아무도 생각도 못했습니다, 진짜. 예. 그때 사실 이게 사법부에 어떻게 보면 그 범란이 맞죠. 사법부의 농단이죠. 진짜. 예. 네, 맞아요. 그리고 이거 반란 일으키려 한 거예요. 맞아요. 누가 봐도 그 전에 구속 취소 때부터 맞아요. 이상하게 흘러오다가 그러니까 저희는 오히려 이렇게까지 사법부에서 대통령 날개 달아주나? 막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했던 게 오히려 저희 잘못이었죠. 그렇죠, 진짜. 그렇죠. 네, 예. 대비는 참 못했습니다. 그렇죠. 네. 이번 대선은 정말 그런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 이 대통령님 그 보면 뭐 후보 시절에 네. 오컬릭이잖아요. 오컬릭이죠. 네, 제가 이재명 대통령 보니까 전국 간담회 할 때 간담이 서늘하더라고. 제가 보니까 맞아요, 뭐 맞아요. 광주 가서 강기시장님 때 돈 달라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돈을 어디다 쓸 건데요? 6조 말씀하지 마시고 왜 맞아요. 준비가 안 됐냐? 사실 이 소리 하니까 단체장들은 솔직히 강기정 시장님이 엄청 불쌍했었죠. 네. 그죠. 저도 강 시장님이 개인적으로 좀 알거든요. 네네. 근데 약간 그 패닉. 그럼요. 근데 맞아요. 그게 네. 짜고 친 인터뷰가 아니, 아니에요. 대통령 그 스타일이에요, 진짜로. 네. 네, 그렇게 해야지 본인은 그게 또 맞다고 생각하시고 강기정 시장님이 대통령 잘 아시는데 그날 좀 당황하시대요. 그러니까 좀 의외였습니다. 네, 원래 평상시 스타일이거든요, 이게. 네. 속에 있는 얘기를 해야지 뭐 그냥 형식적으로 얘기하지 말자는 게 네. 대통령 스타일이셔가지고. 네. 이재명 대통령을 그때도 아셨어요? 2007년 그 정동영 그 캠프에 부대변인인 가셨잖아요. 그 당시에 정치를 처음 시작했었고요. 네. 뭐 개별적으로는 알지 못했고. 그 당시에는. 네, 정동영 의장 그 당시에 그 대선 후보였잖아요. 그렇죠. MB랑 붙었죠. 네네. 그때 나오면서 아마 좀 활약을 했었다는 얘기만 듣고 개인적으로 그때는 인연이 없었어요. 그래요? 네. 첫 인연 언제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저하고 첫 인연은 음. 수행실장 하면서 인연을 맺은 거예요. 일을 하면서. 일을 하시면서. 그 전에 인사 같은 건 했죠. 근데 실제로 그 일을 하면서 처음으로 인연을 맺은 거예요. 근데 수행실장을 이렇게 픽하게 된 뭐 이렇게 계기는 말씀해 주시던가요? 제가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이제 의전비서관실이 있었거든요. 있었죠. 네. 아마 그것 때문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대통령 후보이자 당 대표인데 대통령 후보로 이제 활동을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수행실장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그쵸. 했었고 그래서 뭐 찾다 몇 분이 좀 추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추천해서 이제 임명하고 나서 그 다음날 처음 만났는데 네. 그 이재명 그 후보 당 대표께서 네. 울산에서 오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라고 묻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좀 울산 당협위원장이니까. 네네.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미안한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울산도 좀 지켜야 되는 그렇죠. 울산도 중요한 데인데. 게다가 험지니까 거기 지역에서 자주 다녀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수행실장도 시켜놨는데 이거 어떡하지? 약간 그런 미안함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 느낌으로. 네. 잔정이 있으시구나. 정이 굉장히 많은 분이세요. 네. 이제 냉정해 보이잖아요. 네. 안 그렇습니다. 네. 일부러 그런 척하는지 모르겠는데 속정이 있습니다. 속정. 아 그래요? 네. 강기정 시장님한테도 그럼 속정이 있는 거예요? 강진 시장이 6조 달라 하지 말고 똑바로 예산을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따뜻함이 있는 겁니까? 그럼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마음이 있어야지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온다고 봐요. 그렇죠. 또 의원님이 그 환노이시잖아요. 네. 네, 최근에 SPC 문제나 그렇죠. 대통령이 직접 챙기시기도 했어요. 네네. 뭐 이런 사안은 또 현대가 울산 현대, 동구가 현대가 맞나요? 맞습니다. 현대중공업입니다. 네, 네. 산재 문제나 많죠. 중대재해법. 네네. 이 대통령이 이번에 어떤 사람들이 좀 나쁘게, 그러니까 야당이나 이제 국민의힘이 나쁘게 보려고 가서 또 그렇게 막 쪼고 쇼하고 뭐 예를 들면 대통령이 가서 막 원어 깨고 이러지 마라 이렇게 이제 조금 삐뚤어지게 본 사람도 있고, 근데 이런 대통령 또 처음이거든요. 가서 현안을 맞아요. 직접 챙겼어요. 맞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는 대통령 되기 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노동이 사람을 살려야지 노동이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사람을 죽이는 노동은 절대 노동으로서 가치가 없다고 계속 그 얘기는 지속적으로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다치거나 죽어서는 안 된다. 그 어떤 것도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뭐 환노이니까 이렇게 뭐 원래 참 고맙다 얘기 아니고 대통령 스타일이세요, 그게. 네. 안전. 예를 들어서 사람에 대한 투자는 설비에 대한 돈 들이는 거는 투자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에 대한 투자는 이걸 가지고 왜 비용이라고 하죠. 맞아요. 이 자체를 계속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 자연스럽게 이게 대통령 스타일인데 이걸 왠지 나왔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네요. 네. 또 본인이 직접 노동 현장에서 소년공 출신이고 하니까 그렇죠. 현안에 또 잘 아시잖아요. 아마 그런 기억도 반드시 있었을 거라 봐요. 네. 본인 스스로가 또 그 산재 피해자고. 그렇죠. 네네. 그래서 2교대, 3교대도 이제 저도 그 봤는데 진짜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엄중한 자리고 어떻게 보면 생명을 다루는 자리인데도 우픈 게 아니 그 회장이 깨지는 거 보는데 바로 물어보는데 바로 거짓말이 드러나요. 맞죠. 아니 방금 2교 3교대라며요. 20분 쉬십니까? 네. 현안 확인해봐요. 알고 봤더니 2교대 시키고 있고. 대통령이 그런 건 잘합니다. 사회 잘 보세요. 어떤 분이든 자장 역할을 하는 거를 약간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당대표 하시면서 대표께서 뭐 반도체 특별법이라는 거 자장 뭐 하겠다고 뭐 토론회에서 대표님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막 이렇게 얘기를 잘못하면 했는데 이제 말실수 나올 수 그렇죠, 있다. 그렇죠. 그런데 본인이 이걸 해야 된다. 그러니까 본인께서 그런 욕심도 있어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중재를 해가지고 더 난 정반 합을 만들어야겠다는 약간 그런 뭐 책임의식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그런 거를 좀 좋아하시는 스타일입니다. 타운홀 미팅 전국적으로 계속 하잖아요. 네. 이거는 제 100% 확신이지만 대통령께서 계속 하자고 할 겁니다. 끝까지. 네. 이거 지자체 바짝 긴장하고 있어야겠네. 이게 걸을 타선이 없네요. 그럼요. 네. 한미 정상회담 끝나면 이거 또 계속 할 겁니다. 또 팔도 유랑하는 겁니까? 그럼요. 네네네. 어떤 사안이 있을 때마다 계속. 근데 필요합니다. 집단 지성의 힘을 믿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사안이든 민주주의가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게 너무 당연하지만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면 그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렇죠. 항상 결론을 짓기 전에 소수 의견까지 같이 존중하고 마지막까지 설득이 될 수 있는지를 또 한 번 확인하시는 분이세요. 이재명 대통령도 여기 이제 소년공 출신이기도 하지만 노동계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뭐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하고 같은 의견으로 쭉 오신 똑같은 거죠. 의견이죠. 노란보트부 관련해서는 대통령 후보 시절에 많은 얘기를 나눴었고요. 대통령도 똑같은 생각이라고 봐요. 그죠. 제가 이제 뭐 약간 이제 좀 그러니까 억지 반론, 네, 반론의 맞습니다. 반론으로 네네. 이제 댓글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댓글로 네. 휘둘리거든요. 네네. 뭐 예를 들면 아니 자동차만 해도 하청업체가 뭐 200개, 300개가 넘는데 교섭을 하나씩 어떻게 다 하냐 이러다 기업 망하라는 거냐 이제 이런 식의 그렇죠. 허더성 그게 제일 댓글이 많죠. 있어요. 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절대 그럴 리가 없는 게
자동차에 뭐 100개 하청업체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이 100개가 힘을 합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노조법 통과했던 2조 2항에 그 사용자 정의라는 게 부분이 있는데 이 사용자를 어떻게 범위를 좀 넓혀놨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노조가 그 뭐 A 노조 A부터 Z가 노조가 있을 때 그냥 얘기를 해버리면 실질적 구체적 지배력설이 있는데 이걸 증명하기가 힘듭니다. 한 노조에서. 그러네요. 이건 어찌 최종적 법원의 판결을 받긴 해야 되겠지만 그러려고 하면 서로 힘을 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 같이 있는 하청 업체끼리 힘을 합합니다. 창구 단일화가 돼요. 그러네요. 네. 일일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힘이 그렇게 했을 약하니까. 때는 애초에 원청에서는 취급도 안 해줘요. 그치. 네, 제가 아까 전에 말을 잘못했다. 그 2조 2항의 사용자법이 사용자성이 아니고 그 결론적으로 치면 이게 사용자성 맞구나.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력설인데 원청을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 사업주 입장에서는 일일이 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아예 대꾸도 안 하고 있으면 자기들이 힘 모아서 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뭉쳐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이게 게이트는 하나로 이제 수렴되고 될 수밖에 없고요. 네. 혹시라도 이럴 수 있죠. A부터 Z까지 내가 다 할 거야 막 이러고 나서 뭐 협상을 해야지라고 했을 때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거를 내가 사업주인지를 니들이 증명하는 거거든요. 아직까지 내가 사업주인지 아닌지는 니들 법원 가서 판결을 받아와 이거거든요. 그러면 뭐 20명 30명 있는 사업 그 하청업체에서 그 파업을 한다고 콧방귀도 안 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0명 200명 사람 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창구 단일화가 돼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가 사실 이게 굉장히 노동 후진국이라고 하는 게 이런 식으로 한 발짝 전진하는 이런 법안이 나올 때마다 숱한 기업을 대변하는 보수 언론에서 맞아요. 뭐 신문의 양상이 나라 망한 줄 알아요. 주호일치 할 때만 해도 맞아요. 대한민국 문 닫는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개혁이라는 게 모든 노동법 관련돼서는 다 그런 것 같아요. 조금만 긍정적인 방향, 우리 노동자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긍정적 방향으로 가면 모든 뭐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 언론에서 사회가 망한다, 노동자 천국이 되고 민주노총 세상이 된다 하면서 그렇게 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렇죠. 그게 지금 이제 효능감을 나타나는 게 가장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공산주의 될 거다. 맞아요. 한 달 전만 해도 진짜 뭐 그런 이 공산주의를 제일 싫어하는 분이신데 네, 빨갱이 제일 싫어하고 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런 그림을 그려놓고 이제 사람들에게 겁박하고 협박해서 사실 말해서 무지몽매한 사람들 흔들고 그 과거에 진짜 80년대 90년대 언론 카르텔이 있을 때 통한 거지. 맞아요. 지금은 국민들이 한 반발짝 더 빠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제 확실히 유튜브가 생기고 그 SNS 등 생기면서 뉴미디어가 생기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탄생하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그런 이런 뉴미디어 SNS 없었다면 이재명 대통령님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네.